일본 도쿄 여행으로 많이들 가시죠. 이제부턴 이 대표적인 변화가 시부야에서 쓰레기 몰래 버리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단속반이 골목골목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가차없이 적용이 된다는데 송찬욱 도쿄 특파원이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한국인도 많이 찾는 일본 도쿄의 대표 관광지 시부야. 주황색 조끼를 입은 단속반이 골목길로 향합니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린 남성들을 적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범칙금도 받습니다. 단속에 불만을 품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단속에 붙잡힙니다. 시부야구가 어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범칙금 2,000엔, 우리 돈 약 19,00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단속은 24시간 진행됩니다.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곳 시부야에선 더 이상 캠페인만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긴 어렵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겁니다. 厳しくポイ捨てする人に対しては取り締まっていくことで、世界中に渋谷はポイ捨てゴミの対策について非常に厳しいところだよ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と知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시부야구가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는 외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도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곳곳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홍보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관광지에서 그렇게 범칙금 함으로써 사람들도 이제 그걸 더 안 버리게 되고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쓰레기통이 좀 많이 없긴 해가지고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시부야구는 이번 단속에 맞춰 편의점과 음식점 등의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 쓰레기통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일본의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더 비싼 입장료를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곳이 히메지성인데요. 시행 한 달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효고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 한 해 55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이곳엔 평일 낮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히메지성 입장료를 보면 성인 기준으로 1,000엔과 2,500엔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관광객에겐 2.5배 더 받고 있는 겁니다. 히메지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료의 차등을 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엔 정도로 알고 왔는데 보니까 2,500엔을 받아서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보고 가겠다는 거죠. 보고는 가는데 한쪽으로는 찜찜한 거예요.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까? 히메지성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입장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16.8% 줄었습니다. 외국인 감소폭은 25%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오히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히메지시 측은 관광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도입 초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来年になると元に戻るんちゃうかなと思ってます。全国にねこの上がるって話だけがわーっと広がったんでね、とりあえずやめとこうかなという人が多いんですけども。 일본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재정 자립을 위해 5년 안에 이중 가격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국가 지원을 받는 이들 국립시설에 2030년까지 입장료 등으로 운영비를 현재 50%대에서 65%까지 끌어올리도록 한 겁니다. 이중 가격제에 대해 일본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観光客の方は逆に金額が高いお金を払って観光地に訪れるというところで経済効果も生まれるのかなとは思うので、僕個人としてはい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韓国だとあんまり観光地でお金の金額変わることないなって私韓国行った時も思ったので、確かに一律にするとみんな来やすいのかなっていう。 일각에선 외국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식당이나 관광지는 물론 국립시설에까지도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도쿄 특파원 송찬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바로 이곳 일본이죠. 일본에 여행을 오면 입장권 살 일도 참 많을 거고 또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이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버투리즘, 그러니까 이 과잉 관광 대책으로 나온 건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도 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중 가격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 경험담부터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도쿄에 있는 오래된 커피숍에 한국인 지인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에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있었는데 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 점원이 영어로 된 메뉴판을 추가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우선 커피를 주문한 뒤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본어 메뉴판을 자세히 봤는데 이 영어 메뉴판의 가격이 100엔 더 비쌌습니다. 이게 해당 가게의 메뉴판인데 영어로는 1095엔인 커피가 일본어로는 995엔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주문을 일본어로 했었고 이 외국인이라고 별다른 서비스를 더 받은 것도 없었거든요. 외국어 쓰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잔당 100엔 더 받는 메뉴판을 받은 셈입니다.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쿄에 있는 한식집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더니 한국어 메뉴판을 가져오더라고요. 이 메뉴판을 보다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기가 돼 있을지 궁금해서 일본어 메뉴판도 점원에게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어 메뉴판의 가격이 더 쌌습니다. 한국인 점원들이 있는 곳이어서 제가 점원에게 우리말로 나중에 일본어 메뉴판 가격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점원들은 멋쩍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실제 일본에서도 음식점 이중 가격제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오사카의 한 라멘 가게에서 일본어 메뉴와 영어 메뉴의 가격이 달라서 외국인 손님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어 메뉴에는 1000엔, 영어 메뉴에는 2000엔으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차액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이 라멘 가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국인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면서 논란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어 메뉴판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더 내고 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중 가격제라는 게 관광객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선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건데요. 과연 식당 외국어 메뉴판의 가격을 다르게 한다는 게 이런 취지와 부합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관광지에선 이중 가격제 시행이 더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3월 말 4월 초 도쿄는 벚꽃 시즌이었는데요. 벚꽃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 간사이 대학교에 따르면 벚꽃놀이 경제 효과는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4조 2천억 원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도쿄에 이 벚꽃 명소 저도 이번에 취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된 곳 바로 이곳이 지도리가 후치 공원입니다. 여기는 이 벚꽃도 벚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벚꽃을 보면서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 벚꽃 절정이 조금 지나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한 3월 말 4월 초만 해도 이 벚꽃이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이 보트를 타면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벚꽃이 절정일 때는 이 보트 한번 타려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 벚꽃 잘 안 보이는데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 명소인 이곳이 올해 3월 벚꽃 피기 직전이죠.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가격표를 보면요. 이 구민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600엔, 일반은 1시간에 3,000엔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외국인 관광객에게 2배 정도 더 받고 있는 거죠. 일본 유명 관광지 중에 이중 가격제 시행의 대표적인 곳이라면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 위치한 히메지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데다 이 벚꽃나무 1,000그루가 넘게 있어서 대표적인 벚꽃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올해 3월부터 이중 가격제를 실시해서 관광객 등의 입장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18세 이상 기준으로 히메지시 거주자는 기존 입장료인 1,000엔이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2,500엔, 우리 돈으로 약 23,000원 정도로 대폭 올린 겁니다. 이중가격제 도입하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관광객 수는 어땠을까요? 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2억 7천만 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히메지 시장은 이 방문객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히려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은 억제하고 수입은 늘다 보니 벤치마켓 하겠다는 곳이 많다는 것이겠죠. 관광지의 이중가격제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만 올리는 것 아니고요. 버스 요금까지도 차이를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관광지죠. 교토는 내년부터 관광객에게 버스 요금을 2배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버스 요금이 230엔, 약 2,100원인데 관광객을 포함해 교토 시민이 아닌 경우 350에서 400엔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신 교토 시민은 200엔으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중 가격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다. 아니다. 오버 투어리즘 정말 심각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そういう二重価格制、これを広げるっていう話もあるんですけど、だったらちょっと反対の方ですね、どうやったら。どっちかっていうと、個人的にはね。そうです。まあ、平等にっていう派です。個人的に。まあそこは、あれ。この別に日本だけじゃなくて、国外でもそうです。 외국인에게 그냥 훨씬 더 많이 넣는다는 입도 있고,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부분도 비슷하게 많은데 그렇게 해야 더 심지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비수가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일본 집들 그래도 긍정적으로 효과는 기분도 막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워. 오버 투어리즘이나 관광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걸 좋아하는 추세일 것 같아요.別にいいのかなと、あとそれを分かったそれできるんだったら、そういうことを他にもやってるから、それを知った上できるんだったらできるあるのかなって。 이중가격제로 일본 여행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도 아닙니다. 일본 여행 정말 다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란 전쟁의 영향이긴 하지만 이 전일본 공수와 일본항공은 6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의 유류 할증료를 2배 올릴 예정입니다. 항공권 살 때 포함되는 건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7월엔 출국세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릅니다. 일본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구입할 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또 2028년부터는 미국 이스타처럼 일본에서도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들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 이스타 신청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숙박세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교토는 숙박세를 이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0,000엔까지 올렸습니다. 또 온천으로 유명해서 한국에서 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즈오카현 아타미는 지난해 숙박세를 받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엔 미야기현과 센다이시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오키나와 등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이중가격제를 맞이했을 때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더욱이 식당에서 일본어 메뉴판에 실제 가격도 모른 채 외국어 메뉴만 보고 웃돈을 더 주고 음식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기분 좋을 수가 없겠죠. 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이집트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에서 이미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왜 일본이라고 도입 못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건 일본에서의 하나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히메지성처럼 수입이 더 늘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처럼 해당 관광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돈 더 받아도 올 사람은 온다는 식의 자세라든지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면 이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先日、弊社が経営する店舗の一つである画廊屋大阪の公式 X の方でポストした。トラブルがあったために中国人の出入りを禁止に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という内容に対して様々な意見であったり、
憶測が飛び交っておりますので、今回の動画を撮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ぜひ最後までご視聴ください。まず、謝罪動画ではありません。そういう動画を見たい方は動画を見ない方が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それでは本題に入っていきますが、その前に先に伝えておきたいことが一つあります。それは、現時点で中国人の方を出入り禁止に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法律の問題などもあるんで、これから先で検討していくという意味なのでご理解ください。それでは今回の事の経緯から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先日1月4日の夜9時ぐらいにね、大阪店より中国人が暴れているので30分ほど営業が止まっているとの報告が電話でありました。トラブルの原因を確認したところ、インバウンド用のメニューを購入した後、普通に食事をしていたらしいんですよ。その食後に突然怒り出して返金対応を要求してきたとの内容でした。我々としての対応ですが、すぐに警察を呼んで対応してもらうように指示しました。30分もね、営業が止まっているとのことだったので、これからそのご来店を考えてくださる他のお客様にまで迷惑をかけてしまってはいけないとの判断から、状況をすぐにポス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後30分ほどしてから、弊社のグループ LINE の方で現場から解決したとの報告がありました。その内容なんですけどね、これ以上の対応はできませんので、警察の方へ営業妨害として通報しますと伝えたところ、態度が一変して、手間と時間を取らせて申し訳ありませんと、店内に戻って仕事をしてください的なニュアンスの謝罪をして帰ったとのことでした。まず、今回の件で一番話題になっている外国人価格についてですが、それは外国人価格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日本人と外国人で区別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日本語が理解できる方とそうでない方で区別してるんです。我々が提供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本物の家系ラーメンっていうのはね、日本人の方でも好みが分かれるラーメンなんですよ。万人受けするラーメン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日本語が理解できない方に当店のことを理解していただこうとね、親切に説明の対応に追われていた場合ですよ。回転率が命であるラーメン屋にとってね、致命的な問題につながるんですよ。確実に美味しく食べていただける絶対に失敗しない一杯を目指して、日本語が理解できない方へ商品を提供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小さなトラブルはね、何度かあったんですけど、もう実際ここまで大きなトラブルになっ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す。やっぱり日本人の方と外国人の方ってね、常識であったりとか、ルールって違うと思うんですよ。それは外国人が悪いとか、日本人が悪いとかではないですよ。でもね、その一部ですけどね、マナーであったり、ルールを守ってくれない外国人の方が多数存在するんですよ。だからね、当店でも今回の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やめ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続けることが、店の従業員であったり、店の治安を守ることにつながったり、日頃から応援してくださるね、お客様のためになると確信してるんですよ。景品表示法であったりとか、その他の法律ですよね。そこについては、消費者庁やね、とか、その他の関係部署に確認してやっているわけであって、違法ではないです。ご安心ください。自分は、やっぱり、日本人のお客様、ファーストで考えてるっていうところは実際事実です。でも、インバウンドはいつか終わると思ってます。だってコロナの時がそうやったじゃないですか。外国人観光客が一切来なくなって、助けてくれたのって日本人でしょ。日本人の方が困るような行動をしたね、外国人の方にはやっぱりそれは、これからもね、応援してくれたら嬉しく思います。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주요 관광지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ここら辺歩いてる人はほぼ中国語で話してます。最近は結構
減りました。 도쿄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지금 현재 긴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3주부터는 확연히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보면은 이제 댓글이나 이제 현지 언론들도 오히려 거리가 좀 깨끗해졌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다니는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서 조금 더 좋아하는 반응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일본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같은 도심 관광지는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도쿄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스키지 시장에는 관광객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민폐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ガイドさんの説明を受けるためにお店の前を取り囲んでしまって本来のお買い物目的のお客様のやはり妨げ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多々お店の方からも苦情として上がってます。 일본의 오버 투어리즘을 취재했던 채널A 송찬욱 도쿄 특파원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게 뭐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에 왔으면 일본 문화를 지켜달라 이런 문제가 오버 투어리즘의 뭐 핵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지금 상황을 두고 걱정보다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쿄 특파원 황희찬입니다. 긴자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1의 쇼핑거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아마 이 긴자역 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코 백화점, 세이코 시계도 보이고요. 미츠쿠시 백화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명품 샵들이 즐비한 곳들은 물론 땅값이나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데요. 앞쪽에 야마노 아키란 파란 간판이 보이시나요?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19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고 나면 오른다는 일본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수도권인 서울에서는 정말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에서는 맨션,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에 폭등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회사 도쿄 간테이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구축 맨션은 1년 새 38.7%나 올랐는데요. 구축 맨션이 40% 가까이 올랐다면 신축 가격은 어떨까요? 도쿄 주호구에 나와 있습니다. 주호구에도 많은 상업시설이 있고 주변에 높은 타워 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는 건물입니다. 타워 맨션이죠. 1, 2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타워 맨션은 높은 건물 사이로 녹지도 조성이 돼 있고 교통도 좋아서 버스로 10분 정도만 가면은 도쿄 도심인 긴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저층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가격의 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죠. 오늘 보신 물건은 20억짜리 물건입니다.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현지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리얼 에스테이트 조민수입니다. 도쿄 3구에 위치한 추호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 내부까지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션에 들어서자 고층 타워 명성에 맞게 거실 창밖으로 탁 트인 도쿄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오다이바고 하루미도 보이고 레인보우 브릿지도 보이네요. 이게 이제 저녁에 되면은 야경이 또 좋고. 제가 벌써 일본에 온 지도 6개월째인데요. 맨션 치고는 거실이 상당히 넓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약간 소득층이 높은 그런 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1LDK 형식으로 해서 1LDK는 방 하나에 리빙, 거실과 다이닝, 식당, 그리고 키친, 부엌을 겸한 집을 말하는데요. 가족 단위보다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싱글이나 커플들이 많이 찾는 집입니다. 1, 2인 소규모 가구가 쾌적하게 살기 좋은 이 맨션의 가격은 엔화로 2억 1,500만 원입니다. 하나로 치면 약 20억 2천만 원인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넘보기 힘들 정도의 고가입니다. 물론 건강도 너무 좋고 신축도 너무 좋은데 20억? 평단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크타워 가치도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호구에서 최근 떠오르는 유명한 맨션 단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루미 플래그라는 대규모 맨션 단지입니다. 이곳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맨션인데요. 이후 분양과 임대를 거쳐서 약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지어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비슷하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지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분양한 지 5년도 안 됐지만 이미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맨션을 억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억션 1억엔을 넘었다. 우리나라도 치면은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쿄의 평균적인 월 수입이 43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억션이 돼버렸다. 이렇게 약간 자조 섞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런 폭등 현상은 주로 도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쿄 관테이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맨션 평균 가격은 2020년 7월 평균 5,662만엔, 하나로 치면 약 5억 3천만 원에서 올해 7월 1억 477만엔, 하나로 치면 약 9억 9천만 원으로 뛰었는데요. 5년 만에 약 85%가 오른 겁니다. 도쿄 구축 맨션이 85%, 2배 가까이 폭등한 하는 사이 수도권 인근은 그 절반도 채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도쿄 인접도시인 사이타마시는 같은 기간 3,094만엔, 하나로 약 2,900만 원에서 4,324만엔, 하나로 치면 약 4억 1천만 원으로 올라 약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방의 오름폭은 더 완만한데요. 나고야시는 일본 중부 아이치현의 중심 도시지만 같은 기간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된 계기는 아베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부터 좀 부동산이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완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은 반향이 있었고 2014년에 구로다 총리가 돈을 시장에 많이 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후로 많은 디벨로퍼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7대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들을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도 매매에서 부동산 수익에서 나오는 수익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의 도쿄 1극 현상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 1극, 강남 1극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엔저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외국인 방문객과 해외 투자 자금이 몰려든 영향도 큽니다. 특히 아베 정권 때 외국인 투자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해외 투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도쿄 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 현장으로 유입되고 이후 곳곳에 도쿄의 랜드마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다시 상업시설도 주목받고 해외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쯔비시 UFJ 은행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기업 13곳 중 9곳이 지오다구, 시부야구, 미나토구 등 도쿄 핵심지의 맨션의 구입자 중 외국인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중 한 곳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 매수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매수자 중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나 중국인데요. 중국 본토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보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박 3일 임장 패키지 상품도 인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많은 일본인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임대 수요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니 월세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도쿄 23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25%에서 30%까지가 한도치라고 보는데 이를 넘어서는 최근의 상황은 가계의 심각한 리스크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기면 저축은 물론 교육비나 의료비를 내기도 어려운데 이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아사히 신문은 합계 연봉이 약 2천만엔,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인 30대 부부가 약 15억짜리 맨션을 분양받기 위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사연을 최근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아직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위태로운 영끌에 나선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거비 폭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부랴부랴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 지오다구는 7월 외국인 매매 실태에 관한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 협회에 신축 맨션의 전매를 5년간 금지하는 특약사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협회는 합리적인 규제인지 의심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인이 열심히 일해도 도쿄 23구에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집값 급등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국인 매수세를 규제하기 위해 일본의 부동산 구매 현황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매매 후에도 입주하지 않는 집에 빈집세를 매기는 것을 추진 중이고요.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추가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두 당은 모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두 검토 수준일 뿐 어떤 규제가 실제 적용될지는 모든 것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의 부동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풍경을 갖고 있다는 나라의 여행을 가도 결국 우리가 가장 안도하는 순간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집이 언제부턴가 고민거리,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다음엔 더 알차고 궁금한 일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